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주도서관장 김광수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예정을 쏟고 계시는 정기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상과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사서과가 정보자료과로 학교 도서관 지원 협력과가 독서문학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20명, 교육공무직 13명, 특별 운영직 4명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2쪽 2020년 예산 현황과 3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RFID 최신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률 증가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고,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주기별 독서문화 행사, 북스타트 사업 운영 등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독서 및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디자인 및 인문학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현장 지원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도서관 특색 사업인 첫구름이 독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2019년에도 첫구름이 독서 400종 12,000권으로 총 63개교 955구름이 25,220권을 제공하는 등 학생 독서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 5쪽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 및 이용자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며, 전산 시스템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정보 서비스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서버 교체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정보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문화 행사, 취약계층 독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 읽는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4,550만 원 예산을 들여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서비스로 일과 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진로 독서 및 청소년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및 성인 대상 하브루터 슬로우 리딩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력 인정 문자 혜택 글나라 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조 학생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학교 도서관 지원 센터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래는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바른 인성 함량에 초점을 맞추어 매진하고자 합니다. 11조 울주 도서관 특색사업 책부르미 운동입니다. 각급 학교 한 학기 한 책 읽기 교육 과정에 맞추어 단체 독서 활동에 필요한 교수 학습 도움 자료 도서를 지원하는 등 학교와 연계한 책구름이 독서 운동을 계속 추진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조 2020년 신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2020년 울산교육 역점 추진 과제 중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 사업의 일환인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연계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2020년 9월 울주도서관 인근 상북면에 개소 예정인 마을 공동체 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독서활동 프로그램과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을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청 관련 부서와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협의한 후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서관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이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사업 역시 관련 센터와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협의한 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장 현태준입니다. 울산교육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청기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남부도서관의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기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정보자료과 등 3개과와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0명입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9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충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 비도서 자료 13,422건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 및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도서관리 서버 등 노후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장사관리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소외계층, 시니어,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해 14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년 연속 문화체육부 관광부 주최 공모사업인 도서관 길 위에 인문학에 선정되어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울산의 역사 고찰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모든 시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에 시민 독서 활동 지원입니다. 종합자료실 등 4개 자료실 운영과 1일 도서관 체험학습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화가 있는 수복데이, 도서관 주간 행사 등 각종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특수학생, 장애인 대상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독서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책 선정, 학교 대상 릴레이 운영 등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 운영 산당 및 현장 방문 지원, 학교 도서관 관계자 자질 향상 연수,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 및 교사 독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은 청소년 진로체험 직업 프로그램으로 좋은 호응을 힘입어 2020년도에는 기존 남구 관내 대상 중고등학교에서 울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도서, 비도서, 연서, 간행물 등 다양한 대상별, 주제별로 13,000여 점을 확보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자료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와 웹과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둘째,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일반인, 직장인,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인문학적 감성 및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심화과정인 명작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의 지혜 등 2개 사업을 편성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자료실 등 4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 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시간적 여건으로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구애됨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이용자들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체험과 영어 스토리텔링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독서와 탐방을 병행하는 체험 독후 프로그램인 독서 오디세이를 실시하고 울산 지역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병영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 계층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서 특수학생 1일 도서관 체험 학습, 장애인 방문 및 녹음 도서 대출을 실시하여 소통과 지식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넷째, 꿈을 키우는 학교 독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겨울 여름방학 독서교실, 인성다독, 마음다독, 어린이 책 읽기, 중고등학생 독서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량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를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인 북적북적 책으로 노는 독서 가족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독서 뜻꾸러미와 후속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 아빠와 함께하는 도서관 세상 등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매개로 부모 자녀 간 소통 강화와 가족 독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89년 개관 이래 만 30주년을 맞이하여 삶을 가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이라는 운영 지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초고령화, 모바일, 디지털 매체 환경 등 독서 환경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남부도서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청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동구도서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개 과의 일반직 과 교육공무직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10억 6,223만 5천 원이며 과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자료 1828권과 비도서자료 475점을 확충하였습니다. 독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 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구 지역 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제가 있는 기획전시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도서전 책 속에서 기억하다와 울산 동구 향토자료전 책과 사진으로 보는 나의 동구, 한글날 맞이 기념도서전시에 한글 세상을 만나다를 운영하여 4,69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야외 정원등 교체와 어린이 자료실 서가 교체 및 리모델링으로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전자태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정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사회 조성입니다. 독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 확산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독서 문화 생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셋째, 책 읽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역량 강화 지원과 독서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잘 관찰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넷째, 배움, 나눔, 실천의 평생학습 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와 시니어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으로 가족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독서가족 캠프, 소통해요 도서관 속가족 공연, 그리고 엄마와 함께 엉금엉금 책 놀이터, 네 번째로 아이랑 그림책 속으로 풍덩,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꼼지락 문화공작소, 여섯 번째 함께 성장하는 인권영화 상영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책을 통한 가족 간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통한 책 읽는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동구도서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교욱 위원장님과 김종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도 우리 중부도서관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중부도서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특색 사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종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정보 자력과 총무과 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12명, 전문 경력관 1명, 그리고 교육 공무직 7명, 경비원 등 특별 운영직 2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2명은 행정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우리 도서관 2020년도 예산은 4억 7,696만 7천 원입니다. 예산 내역과 3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9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전통시장 책나들이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임시도서관 강점을 살려서 중구 중앙시장 내 전통시장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독서 관련 12개 문화 행사를 도서관 주관과 그리고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운영한 결과 4,118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장 상인 및 중구민들의 독서 생활화 유도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용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9년도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 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울산 외고 등 12개 중고등학생 55명의 자유봉사를 활용해서 북도란 등 세계 동아리를 운영한 결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바른 독서 습관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자원봉사 생활에도 크게 기여한 결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장상 수상에 이어서 2019년도 교육감상 수상으로 2년 연속 자원봉사 우수터전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 번째, 기념일 관련 특별 도서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도서 전시 등 연중 기념일 관련 도서 전시회를 7회 개최하여 6,137명의 전시회를 관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기념일의 가치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색 사업으로 청춘 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어르신들의 지적 욕구 충족과 제2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학습, 일, 삶이 조화로운 평생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담 사료로 소개된 글사랑학교 학습자를 위한 1:1 눈높이 맞춤형 한글 수업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기간 중 우리 도서관에 봉사활동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을 활용해서 학습자 어르신들과 1:1 눈높이 맞춤형 학습 지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한글 수업을 진행한 결과 지역 언론 매체 및 매스컴의 미담 사례로 소개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사업 예산 6,638만 원으로 도서 3,800권 및 비도서 350점의 자료를 확충하고 빛이 희망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의 독서 환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에서 8쪽입니다.
둘째,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실 운영 및 독서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자유열람실 등 5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비치 희망도서 및 도서 예약제, 그리고 책바다 및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연말에 자료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독서 교육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북도란득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별놀이 어린이 독서회 등 7개 독서를 운영하여 특히 작년에 자원봉사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활용한 북도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대상별 독서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심 내 전통시장 상간의 책술의 책 나눔 운영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색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 도심 내 전통시장 책나들이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올해에도 연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그리고 매달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중부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끼며 편안하게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셋째, 배우는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하브루트로 배우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글사랑학교 운영, 장애학생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를 편성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 및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지식정보화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백업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한 오디오북 제공, 홈페이지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연속 관행물 정보 제공의 사업을 진행한 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자의 정보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올 한 해 특색 사업인 도심 내 전통시장 책술의 책 나눔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도 한 도심 내 전통시장 책술의 책 나눔 운영 사업은 현재 임시도서관 인접 울산중앙 전통시장 상가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회원 가입 및 도서 대출은 물론 반납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합니다. 좁은 시장 상가내를 다닐 수 있는 책 수레를 제작해서 한 점포당 2주 기간으로 5권까지 제출함으로써 생업에 하루 종일 종사하는 지역 상인들에게 생활 속 독서 생활을 유도하여 도서관 문화 소외기층 지역 해소와 그리고 긍정적인 독서 문화 정착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도서관이 임시도서관으로 이전 후 약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사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작년 한 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용자와 함께 저희 중부도서관 직원들은 지자체 도서관들이 곳곳에 들어선 중부 지역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갖고 도서관 문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하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중부도서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중부 직원들은 중구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강병욱
교육수련 원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 수련원 업무를 맡게 된 강병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소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청교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교육가족 모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밝고 알찬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련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마지막으로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총무과 1개과로 운영되며 교육행정 3명, 기계운영 1명, 시설관리 1명, 교육공무직 1명, 청소년 4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별 예산에 해나온 직원 인건비 등 6개 과목 3억 7,890만 원입니다. 이쪽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정진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7,662실 475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교육 및 공공기관 연수 및 회의 장소로 연 64에 2,686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내부 환경 개선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 및 교체로 7건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상시 실시함으로 이용자 편의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알찬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주기적인 원사 내 외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휴양 환경 개선입니다. 원사 주변의 하단 보식, 수목 방제, 수목 전지 등을 실시하여 하단을 정비하였으며 수련원 난방 방식을 LPG에서 도시가스로 개선하여 난방비 예산 절감이 되어 예산 절감에 따른 동절기 난방 운행 시간 및 횟수 증가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현관 로비 뒷문 자동 유리문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 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 및 체련, 전통놀이용품, 보드게임 등을 비치하여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직원 친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분기별 1회 이용객 만족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대비 2019년도 0.15점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이용자 안내 리플렛 및 2020년 홍보용 달력을 제작 배포하여 더 많은 울산 교육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 조성입니다. 원사 방역, 하단 관리, 행정 비품 및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울산 교육가족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입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 및 체련용품, 보드게임 등 대여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는 물론 홍보 안내물 제작 보급하여 더 많은 울산 교육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육가족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 상황을 직접 듣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직원 친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 수련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욱 교육수련원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주 동부, 남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그 울주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페이지 5페이지를 보니까요. 밑에 그 추진 계획에 주제 특화 자료, 취약계층 자료 이렇게 해서 연간 10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특화 자료, 취약계층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도서관장 울주 도서관장 김광수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 특화 자료라는 것은 아마 도서관별로 지금 현재 울주 도서관, 남부 도서관, 뭐 도서관별로 각 그 특화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네. 도서관 그 수기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식물학, 뭐 동물학, 농업, 식품공학 이것 등은 울주 도서관에서 책을 보유를 하고요. 예, 예. 또 남부 도서관은 어복, 몸치장, 뭐 치장, 예술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어떤 책을 보관한다든가, 예, 예. 공학책은 뭐 동부 도서관에 뭐 또 보관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도서관별로 특화된 자료를 별도로 하는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아마 도서관 요거는 아마 우리 도서 구입비에 예. 한 5% 정도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자료는 예. 사실 그 큰 글자 책이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그 노안을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큰 글자 책을 사갖고 비치를 한다든가 또 장애를 위해서 오디오북을 뭐 구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뭐 7페이지 그 다음에 9페이지 이렇게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그 취약계층이라는 소외계층 이런 부분 이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 운영을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제가 7페이지, 9페이지를 쭉 보니까 뭐 자료 구입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강좌들, 체험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그 취약계층의 7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료도서 택배라든가 이런 거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책을 도서를 직접 택배를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갖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는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또 그 다문화 가족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사실 저희들 센터가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옆에 같은 사무실 같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별도로 없어서 아마 그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어떤 지적이 나왔고 해서 그렇죠. 제가 가서 바로 금년 계획에 당초 계획에서는 없었는데 그거는 다문화 관련된 쪽 말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소외 취약계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문화는 제가 지금 뒤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고 다문화를 제외한 우리 소외계층이라는 취약계층 관련된 평생교육 강좌라든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산 양육어이라든가 예. 양육원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한 3개 정도 발굴을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울산 언양 사회복지회관에 그 별도로 또 그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도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년도까지 했었고 금년도도 아마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울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한 이용 그 프로그램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올해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작년 연말인가요? 우리 KTX 역사안을 이용한 우리 울주에서의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지금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 한번 해보신 것들이 있으신지
예, 그 저 KTX 역에 별도의 어떤 도서 사실 저희들 준비를 해갖고 작년 그 12월경에 KTX 역에 가서 저희들 아마 내가 가기 전에 발령받아 가기 전에 앞에 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KTX 역에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니까 좀 그 갖다 놓기는 불편하다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또 우리가 스마트 그 도서관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었는데 사실 스마트 도서관을 했을 때 그 도서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해하고 그 일반 그 전철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그 전철을 이용하니까 아침에 책을 빌려갔다가 저녁에 반납이 되고 하지만 KTX 같은 경우는 서울 갔다 바로 당일 오는 사람들은 관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동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갖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에 책을 수시로 이제 또 책을 갖다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도 사실 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한 번 더 그 KTX 역에서 일단 그 놓는 것 자체를 저희들한테 반대를 좀 했었기 때문에 한 2월경에 저희들 한 번 더 KTX 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은 뭐 우리 도서관 앞에 그 설치를 해서 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책을 수시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방법도 저희들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민들한테 최대한 복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페이지가 12페이지인데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5월달부터 지금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예산 확보를 보니까 요게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까 지금? 예, 지금 발령받아 가서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특히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같이 센터 같이 있으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같이 자문센터하고 연계해갖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아마 그 도서관님 계실 때 다문센터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문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거리가 다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직접 지원되는 어떤 사업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은 센터에 오신 분들은 한정돼 있고 거의 보면 지역의 그 다문화 가족센터가 다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 간다든가 특히 또 집중되어 있는 게 다문화가 울주 같은 경우는 원산 쪽에 다문화 가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 내에서 또 다문화에서 오면은 일일 체험 도서관권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체험 안내도 하고 또 별도로 도서관 안에서 또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인연극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직접 나가서 그 독서 지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것도 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역 다문화 그 가족센터를 다문화 가족센터까지 저희들이 그 우리 사스나 강사를 보내갖고 그분들한테도 도서관 이용 방법이라든가 각종 독서 그간에 다문화에 대한 도서를 구비를 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가 뭐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센터하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결정되면은 일회 추경의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고 또 울주군에다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가서 한번 저희들 1차로 울주군 도서관과에다가 이의는 했었는데 다시 거기 부분 더 지원이 안 되면 군수를 직접 제가 찾아가서 한번 부탁을 드린다든지 그 부분은 뒤에 우리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은 한 번 더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하시려면 울주군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계획 수립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부도서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예, 작년에 그 우리 전통시장 책 나들이가 대부분 흥행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올해 보니까 전통시장 책수레 책 나눔 운영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김종석 부회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책수레 책 나눔 사업은 예, 지금 2월 말까지 모든 계획과 준비가 다 마무리되고 3월부터 이제 올해 내에 2주에 한 번 나가서 이제 활동을 2주에 할 한 번씩. 겁니다. 예, 종사하는 요원은 저희 도서관 직원 한 사람과 그리고 지난달 화물복지회관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예, 거기 오시는 아주 젊은 할머니 한 분하고 네, 해서 이제 가장 인근 그 신신백화점 5매장 그리고 미도파 백화점 40매장에서 45점포를 대상으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책수레는 25일까지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저희가 직접 책수레는 2월 25일 날까지 이제 예, 완료가 만들어지는 됩니다. 걸로. 예. 하고 책은 지금 한 100여 권 정도 100여 권 하고 정도. 잡지까지 포함해서 준비가 지금 차질 없이 네. 3월 달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월 말까지 준비 잘 하셔서 또 좋은 신규 사업 또 흥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 같았을 때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시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능동적으로 시민들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현장과 함께 소통을 좀 잘 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도서관도 전부 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한번 보시고 다른 도서관도 좀 같이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운영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석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청해 요청합니까?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남원 핸드준입니다. 주말에 송근 의원하고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관장님도 만나고 요 사진이 이제 1층 로비 사진인데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3년 전에 공사를 하셨다 했던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아, 예. 할 때 그때 아쉬웠던 점이 아트를 만들 때 옆에 이제 대리석이 끝까지 이렇게 마감을 안 하고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식으로 해놔가지고 측면에 대리석이 그때 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물질이 이렇게 흡착이 돼서 이게 안 닦여 나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셨죠? 예. 요거 개선을 좀 이렇게 요구 드리고요. 하는 김에 여기 로비니까 이제 전체 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 보시면 여기 작품이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개인전 이렇게 해서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긴 하셨는데요. 아마 이분의 개인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없는 거하고 이렇게 작품에 대한 집중도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 옆면이나 이런 부분에 좀 현수막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아트월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 공간 비교 사진이지 않습니까? 예, 돼 있는 부분하고 그냥 기존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공간, 1층이 남부도서관 들어가면 딱 첫 이미지인데 전부 다 좀 깨끗하게 하는 김에 새로 좀 해가지고 예산 좀 반영하셔가지고 새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1층에 지하죠. 지하에서 외부로 나가는 계단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방부목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놨는데 막 틈이 갈라지기도 하고 밟으면 굉장히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좀 부서질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예,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우선 그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 안동 의원님과 송건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갤러리 만들 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상당히 그게 우리 벽 쪽에 대리석이 흡착이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왜 손이 안 댔냐면은 이제 남부도서관이 이전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실내 환경을 손을 안 댔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래 판단해서 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짭들이 돈을 해가지고 이제 갤러리 쪽으로 만들면 좋겠다. 왜 그러면 현재 그 갤러리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대리석에 그림을 붙이니까 네. 시민들이 아까처럼. 봤을 때는 대리석이 너무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짭들이 돈을 했는데 거기 부분이 양쪽 부분이 이렇게 저희들이 마감 안 한 거는 좀 도드라지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막을 안 시켰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들 또한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안 된 부분도 지금 저희 업자를 불러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면 이번에 일추에 저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밖에 있는 그 데크 부분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분도 제가 나가 보니까 소리도 나고 해서 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서 돈이 저희들이 그 실적으로 우리가 소금의 수선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필요하면은 저희도 일추에 반응하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 때 대대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 입구거든요.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예, 그 코너에 보시면 이제 대리석의 코너인데요. 이렇게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런 이미지가 보여지니까 이용자들이 좀 내가 깨끗한 그리고 요즘에 도서관은 예전에 그냥 리딩만 하고 독서만 하는 공간, 뭐 공부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 컬처의 어떤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옥상을 제가 올라가 보니까 좀 휑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뭡니까 그 초록색 페인트 뭐죠? 방수 페인트. 예, 방수 페인트만 좀 이렇게 돼 있고 흡연 공간이 이제 짜투리 조그맣게 돼 있던데 그 공간이 이제 옥상이 굉장히 넓고 좋은데도 그렇게 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진이 제가 좀 너무 좀 깜깜하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난해 그 국외 출장을 할 때 뉴욕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선베드를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일광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옥상 공간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 당초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용자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많이 옵니다. 네. 옥상을 당초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낙하 위험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요즘 그 일반인들이 이제 담배를 이제 많이 이제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남자초등학교 옆에 담배를 많이 피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네. 그는 옥상에 그러면은 일부분만 우리가 흡연실을 설치하자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방을 했는 상태인데 뭐 의원님 말씀도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어린애들이 올라오면은 상당히 저들도 그 부분을 안전제 사고가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진 창문 효과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저분하면 그 공간이 우범지대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가 좀, 그러니까 아예 개방을 안 하던가. 근데 개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청소년들 올라와서 담배 필까 싶어서 청소년은 뭐 출입 금지 이런 걸 또 입구에 붙여놨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런 공간보다 좀 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꾸며놓으면 어른들이 옆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뭐 학생들이 담배를 설마 피겠습니까? 예. 보는 눈이 많으면 아예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도서관에 좀 당부드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손 세척제가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수량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좀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도서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다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 발라서 넘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제 지금 대구까지 또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울산 시민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손 세척제, 그다음에 마스크도 좀 권장을 조금 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마 도서관들 다 똑같을 건데요. 지금 공기 순환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 특징상 외부의 공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보통 창문을 많이 닫아놓죠. 그리고 청정기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침에 이렇게 오픈을 할 때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놓은 것 같은데, 울주도서관장님 시설과장하시다 오셨으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존에 보면 천정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키트를 이렇게 좀 설치해가지고 겨울철이라도 순환 역할로 좀 돌리면 어떻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예, 시설관 울주도서관장 김학수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트는 네. 공기 청정기입니다. 네. 순환기가 아니고요. 네. 그거는 키트를 설치한 데서 순환되는 건 아니고요. 천정형 에어컨에다가 천정 에어컨에 붙는 외부 순환하고 가면 이게 아닙니다. 안 서큘레이터는 됩니다. 안 됩니까? 되고 내부에 공기 청정기 역할뿐이 안 되는 거고요. 키트는요. 외부 순환, 공기 그거는 순환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어제 남부도서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간이 넓은 데는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갖고 있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네. 환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좀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걸 농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 갖고 그걸 외부 환기 장치를 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 도서관의 자료실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비에 비해서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책 보는 사람도 몇 사람, 거기다 보면 열람실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도서관을 봤을 때도 열람실이 교실 한 교실 한 반 정도 크기, 2개 정도 크기 됩니다. 그 안에 한 60석 네. 정도 됩니다. 60석 정도 되는데 네, 마무리 발언. 여기 조금만 연장. 2분 정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실은 사실 일단 교실보다 규모가 좀 큰데 학생 들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60명 정도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질 어떤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순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동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도 일반 자료실은 저희들이 좀 봤을 때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저희가 해보고 이해했습니다. 그 이산화 농도를 전문 기관을 불러서 한번 농도 체크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기기를 사서 해보시든가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꼭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 같네. 남부도서관 같은 게 300석이 넘지 않습니까? 열람실이. 우리가 한 340석 됩니다. 그죠. 네. 거기 같은 게 좀 시급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질에 대해서 특히나 4년 주기로 지금 사드 그다음에 메르스 요번에는 또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어떤 이런 게 지금 오는데 요번에 오히려 좀 계기로 해가지고
도서관에도 좀 공기질이 계속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남부도서관에 보면 스마트 도서관 이제 그 설치할 곳, 예, 그 공간이 지금 가보니까 거의 외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 밖에는 지금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이제 반납하는 기기가 있고 당초에는 밖에 하려 하다가 그 부분이 지금 비가 오고 이러면은 맞을까 싶어서 안에 집어넣거든요. 집어넣는데 네. 앞에 그거는 다 문을 개방할 겁니다. 네. 예. 그 딱 중간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 이제 기기를 설치할 때 나머지 공간도 좀 깨끗하게 실내 공간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중부도서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수레 신규 사업이 있죠. 진행 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수레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달 시작을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잡지, 책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책수레도 25일까지 지금 완료하는 걸로. 25일 날 만들어집니까? 예. 그렇습니까? 납품이 됩니다. 그 책수레는 저희가 직접 자로 책 사이즈, 두께, 크기 다 정확하게 재서 저희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고 울산 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납품될 겁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이 혹시 제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원에 45초가 남아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련원장님. 강병입니다. 요새 같은 비상시국에 제가 이제 방문객 수를 늘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올해 이렇게 계획에 보면 5월에 한 번 정도 방역 처리를 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요게 5월에 한 번이 아니고 이제 객실이 한 번 손님 왔다 가면 회당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실에 일회 사용하는 거 뭐죠? 일단 우리 청소 4명이 상주하면서 청소는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매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분무식 살포 소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무식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뭐 장기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는 객실 이용이 끝나고 나면 그게 뭐 일반 호텔도 아니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실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나면 객실 소독을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무식이니까 액체 넣어가지고 해서 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또 우리 도서관과 그리고 수련원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수련원 조금 전에 또 질문 이어서 저도 수련원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부분에서 이제 내외부 환경 개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제 수련원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나 행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방문을 하면 그게 야외 테니스장 파손 지주대 교체와 야외 테니스장 조명 타워 조명 보수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좀 교체도 되고 그리고 또 보수도 이루어졌는데 그 사용을 하는 걸 솔직히 방문할 때마다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예. 실제로 이제 테니스 코트가 부족해서 그 테니스를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대여도 좀 되고 좀 활용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이제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또 수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예산이 쓰여지는데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좀 다시 리모델링이 되거나 혹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쪽으로 여기에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테니스장으로 만날 적은 일반인들 것도 젊은 사람들 오면 그 족구장으로도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으로요? 예, 예. 그런 이중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테니스장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는 1년에 한 몇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수련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체가 와서 이제 테니스장을 족구장으로라도 사용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이용률을 제고해서 실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좀 지속적으로 뭐 교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어떤 세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같이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용객을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그러면 일단 회수율 자체가 사실 6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다른 어떤 수련 시설이나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걸 하면 회수율 부분에서 너무 낮다, 실제.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도 운동시설물이나 객실 화장실 상태가 지금 최저점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앞서 운동시설물이라고 하면 테니스장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67% 이 설문조사율도 낮은데 또 낮게 설문을 했던 이분들이 또 점수를 제일 안 줬던 부분들이 운동시설물이고 또 객실 화장실이라는 부분들은 제일 좀 청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런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잘 해주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설문조사율 67%그 요거는 이제 들어갈 때 저희들이 설문지를 주고 나올 때 자기들이 낳고 가도록 요 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낳고 그냥 가지고 가거나 이래가지고 설문율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퇴실 시간 조정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퇴실 시간 조정.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입시를 오전 11시로 오후 3시로 하고 퇴실은 다음 날 11시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객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4시간을 줬는데 네. 그걸 이제 좀 더 늘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 건의사항 들어온 내용은 몇 시에서 몇 시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이었나요? 자기들은 조금 이래 일찍 들어오고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자면 우리가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퇴실 시간 조정 요청 시간이 다 달랐습니까? 아니면 뭐 일정하게 보편적으로 이걸 요청을 했던 분들은 뭐 시간을 뭐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뭐 이렇게 좀 더 늘려달라고 한 건지. 좀 내용은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들은 3시에 입실인데 뭐 2시에 입실하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퇴실도 11시인데 뭐 12시까지 12시까지 해달라 했다. 연장을 해달라니까. 적어도 4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객실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줄여주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4명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 건가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4시간 정도에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인원 확충이 더 필요한 사항이 벌어지겠네, 그죠? 예, 좀 지속적으로 민원 요구가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부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하고 또 남부 울주군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초기일급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독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그 전체 자료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그 이용자 중심의 정보 자료 확충 부분에서 중구 도서관이나 아니면 동부 도서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도서 재기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실제 학교나 작은 도서관 그리고 유관기관에 지금 도서관에서 매년 책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잉여책일 수도 있고 이제 파손책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실제 연도가 몇 년 지나지 않은 책들도 폐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현감 때 이제 이 도서들의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 지식 정보 자료 확충 부분에서 이용자 중심에 따라서 도서 재기증을 하신다고 두 개 동부랑 중부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사업 목표 안에도 넣어놓으셨던데 남부와 울주군에서는 도서 재기증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예, 남부도서 짧게 설명 좀 핸드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세 군데에 원월초등학교하고 아이파크하고 강북교육청에 그 세 군데에 814권을 재기증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여기 보고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저희들도 네네. 사업을 했습니다. 네, 예. 책이 제일 많이 좀 나올 것 같은 남부하고 울주군이라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예, 울주군 도서관장 김광수입니다. 울주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기증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장소 정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금년에 다시 장소 정리를 하면은 네. 뭐 처분이라든가 또 재기증 어떤 부분 결정이 안 되겠나 그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도서관은 올해 그 사업 목표 안에도 넣어놨거든요. 도서 재기증에. 근데 남부나 울주군은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재기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장소 정리하고 나면은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재기증할 거, 폐기할 거 정리를 해서 아마 정리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도 3만 권이더라고요. 폐기되는 책들이. 각 도서관에 합쳐서. 예, 그 3만 권인데 거기서 재활용률을 보면 그 거의 최소한 20-30% 이상은 또 재활용률이 가능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인데 2015년이나 16년 자료들도 폐기도서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안 읽힌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좀 도서 재기증이나 이 부분들은 좀 물론 재기증을 받을 곳도 발굴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지만 또 재활용해서 책이 또 필요한 곳에는 이 많은 책들이 좀 재기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예, 남부도서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이제 학교 도서관 지원 강화를 하면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 부분에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는 걸 울산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신규로 이제 울산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건데 예. 지금 남구로 할 때는 4개 교회 4회 정도를 실시하셨단 말이에요. 네 학교로 했습니다. 네, 예, 4개 상반기, 교. 하반기 2개. 네, 네. 그래서 4회 정도 하면서 한 897명 정도 청소년 인문학 예, 특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울산 전역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이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문학 특강이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 작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우리 울산 지역 전역을 확대하는데 일단 저희들의 자료를 한번 취합해보고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추에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기본적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전체로 확대를 했으니까. 저희들 지금 4개 학교인데 최소한 6개 학교 정도를 상반기 3개, 네. 하반기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학교가 지금 학사 일정이 다 이렇게 짜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학교는 호응을 한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또 호응을 안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문 한번 취합해보고 저희들이 상반기 3개 학교, 하반기 3개 학교 해가지고 호응이 더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인문학 특강이라는 부분들을 아마 각 도서관별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청소년 인문학 특강이라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도 서로 교류하면서 사실 하나하나씩을 늘린 거잖아요. 상반기 두 학교, 그리고 하반기 두 학교를 한 개씩 늘려서 이제 6개 학교를 하시겠다는 건데, 좀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인문학 특강을 들을 기회들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 외에 직접 독서 활동하는 거 외에 또 인문학 특강을 들으면서 그 안에 또 인성이라든지 아이들 또 자아를 찾아가면서 또 창의적이나 또 진로적인 부분들이 다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지금 강사 부분도 지금 울산의 강사가 아닌 좀 외부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거기 이제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도 기증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도서관에도 같이 확대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문학 특강을 좀 기회를 좀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행감 때인가 이렇게 조금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있잖아요. 그 기구. 예, 기구에서 지금 현재 이제 중부도서관 같은 게 새로 이제 그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아직 기구가 100%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부도서관의 경우는 정원과 현원해서 정확하게 37명의 인원이 지금 2개 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같은 명수로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3개 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학교 도서관리 지원, 그러니까 독서문학과라고 해서 이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독서 관련 지원을 하는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은 같은데 이렇게 조직이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부도서관 한복희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총하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수과가 정보자료과로 바뀌고, 이제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 지원 협력과가 독서문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건 이제 큰 바운더리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과가 2개과 총무과는 그대로 다 있으니까 빼고 사수 파트에서 2개 과가 있는데, 그 과가 지금 울주도서관하고 남부에는 그대로 2개 과가 그대로 있고, 지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개 사수과 파트도 2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처음에 도서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예. 그런데 이제 한동안 지나오다가 조직 개편에 97년 네네. 이 정도,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 네. 그 정도에서 지금 2개 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개 과가 아니고 1개 과로 합쳐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어오다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본청의 정음부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건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인원이 뭐 남부와 비슷하다, 울주와 비슷하다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그 한 과장이 4개 과를 4개 부서를 다 맡기에는 좀 힘이 들고, 또 약간 그 전문적인 입장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예전대로 부활을 이제 하고 싶어서 많이 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 앞에 이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되었나요? 예, 부의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이게 이제 올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본청에서 총정원제에다가 또 이게 직급이 보면은 상급하고 4급 틀리네요. 5급이 한 2개 정도가 작고요. 이제 과장님 자리가, 그리고 6급이 1명 정도, 7급이 1명 정도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3월 1자로 1명 정도가 빠지기는 할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교 도서관 지원 협력과가 지금 우리는 이제 독서 지원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료 운영팀을 옛날 열람봉사과인데 이 2개 팀도 다 독서문학과가 팀 안에 정보자료과 안에 다 들어가서 팀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뭐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문화 공간과 독서에다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거점 시설을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구를 좀 더 인원에 맞춰서 그리고 직급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실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건의나 이런 걸로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정확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현재 작대 비판이라든지 어떤 이런 인사를 했을 때 충분히 건의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개편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제출을 했는데 예, 좀 많이 본청에서도 아마 그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을 본청과 또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저희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제대로 돼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좀 인원들도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과 운영이 되어서 좀 독서 외에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제대로 좀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추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맞습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특히 울주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울주도서관장님 보신 그 신규 사업에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4,550만 원 배정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울주도서관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서를 반납하는 거는 반납기가 자동 반납기가 있는데 그 반납기는 대출은 되진 않고요. 반납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대출이 안 되면은 사실 그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일과 시간 이외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벌써 도서관 일과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 대면 안 하고 기계를 통해 갖고 자기가 필요한 도서, 희망 도서를 신청을 하면은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스마트 도서기 안에 책을 보관을 시키면은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자기가 요구하는 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종의 보관 택배랑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책은 미리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책을 미리 주문을 하고 예, 그 책을 자기 찾아가고 반납도 거기서 바로 반납이 되고 반납을 하고. 예. 그럼 이제 원래는 남부도서관도 이 사업을 하지요? 원래는 2개만 하시나요? 지금 울주하고 남부만 먼저 시행을 하고 지금 그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 전산 시스템 자체가 RFID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2개 도서관 나중에 하고 저희들 먼저 그 RFID가 그 구축된 울주하고 남부만 먼저 시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원래 아마 사업을 잘하셔서 예산 내 확보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전체 도서관을 이 사업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부도서관에 몇 가지 이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학특강은 아마 몇 년 정도 되었죠.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몇 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정도 된 사업이죠? 아니, 작년에 저희들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했고 이제 올해가 2번째 사업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고3을 대상으로 했었죠. 아니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중학교 2개 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2개 학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학년을 대상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예, 중학교만 대상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남구만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로 확장을 그렇습니다. 해서. 예. 이 문학 강사가 요즘은 되게 몸값이 높던데 역시 강사료는 상당히 그 지역 그 강사들은 이제 좀 페이가 작고요.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는 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강사는 저 인지도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물론 뭐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을 초대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문학 강의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주로 많이 초청해서 합니다. 요즘은 뭐 워낙 그 기생충 영화도 좀 많이 뜨고 해서 영화나 뭐 미술, 음악 뭐 이쪽 관련의 문학 강의를 또 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모시려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의 좀 뜻깊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 확보에 미리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입니다. 네, 뭐 아까 우리 안도영 의원님 아까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남부도서관 방문했던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남부도서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갔었을 때 거의 지금 30년 넘어가는 건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30년 넘었습니다. 네, 그런 건물 치고 관리를 되게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때 방문했을 때 뭐 아까 관련해서 이제 안도영 의원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도 또한 열람실에 공기순환기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도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빼먹은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하에 우리 시청각실 제가 보니까 동부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은 시청각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갔을 때 기둥으로 인한 이런 네, 시야를 가리는 문제든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시청각실로 활용하기가 좀 공간이 좀 적합하지 않고 다른 방향의 어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안도영 의원님하고 얘기했듯이 뭐지 흔히 요즘에 스터디룸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동아리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스터디룸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시청각실 같은 시청각실을 좀 작은 이렇게 룸 단위로 해서 시청각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시청각실 말고도 교육문화관도 사실 이제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둥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다른 지금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그리고 울주도서관장님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이제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은 이제 인원의 변동이 그렇게 없는데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도서관 업무가 이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울주도서관의 김광수입니다. 예, 이관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반직은 2명이 줄었고 이제 교육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교육공무직의 그 역할이 뭐죠?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예. 그 교육 공무직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타나는 거는 그 공무직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3명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은 사실 3월 1일자로 이번에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사설을 한 명 더 늘리고 사무 운영을 2명을 더 늘리면서 공무직을 4명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이제 책자에 보고된 거는 이제 3월 1일 기준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조정을 다시 해서 조정을 했고 그러면 한 명을 줄였습니다. 공무직. 일반직이 줄은 이유는 학교 도서관 업무가 이제 이관되면서 줄은 그거는 일반직이 주는 거는 당초보다도 2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 도서관 업무를 지원센터로 나가면서 인원을 전체 정원을 줄였을 거예요. 네,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인원수 차이가 변동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 울주도서관에 어떤 뭐 인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도서관은 사실 상당히 이제 사람의 입출입이 많은 장소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예방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16페이지. 동부와 남부도서관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은 도서관 속 가족 공연 이외로 되어 있고 남부도서관은 어린이 공연이 사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남부도서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부도서관 현태준입니다. 저희도 올해 그 특색 사업이 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그 자녀 간에 소통하는 그런 강화하고 가족 간의 독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테마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책으로 노는 가족 간의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그 테마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은 저희들이 동화라든가 그다음에 인형극, 그다음에 마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보니까 동부도서관은 이제 독서가족 캠프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부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는 이제 독서가족 캠프를 야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초등 5학년, 6학년 어린이와 그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저녁 이제 7시에서 한 11시 사이에서 그 책을 매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밤에 그 가족 소개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자기 꿈들도 짓고 또 동시도 해보고 이런 어머님들과 숲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게 정말 하고 나서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전체적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면서 이 사업은 같이 계속 할 예정이고 신청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독서가족 캠프 그리고 도서관 속 가족 공연 요거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남부도서관하고 뭐 별 차이 없이 요건 밤에 야간에 하는 겁니까? 도서관 속 가족 공연은 예. 저희들이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말에 토요일 날 또 여기도 이제 사실은 무척 많이 옵니다. 한 150명 이상 오는데 한 번에.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연을 2번 해줬어요. 그 센다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든지 씩씩이 아저씨하고 하는 마술 공연 같은 걸 이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또 마술 공연. 예. 그럼 마술 공연은 이제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오시기도 하고, 예, 다른 데서 오시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이것도 이제 같이 그 남부와 사실은 뭐 하는 방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는 어린이실 어머니 대상으로도 하지만 정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매트를 깔고 전체 다 꽉꽉 메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부도서관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꼼지락 문화공작소라는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매월 같은 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뭐 달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 신규 사업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하는 꼼지락 문화공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데이 크래스로 만드는 워라벨 프로젝트는 같은 이제 이런 계통으로 다 신규 사업인데 가족이라는 소재로 해서 가족 참여형으로 지금 여쭈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꼼지락도 사실은 이게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넷째 주 토요일 2시에서 6시, 4시 사이에 그 16시니까 4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뭐 1월 달에는 새해를 주제로 하고 뭐 2월에는 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틀려요. 그래서 주일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응도는 높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되는지. 인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기이기 때문에 그 대기자를 5팀, 가족 5팀을 다 더 받아 놨는데 그 예산이 지금 사실 그 평생교육 강좌 예산이 이번에 시에서 한 300이 늘 주던 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깎이는 바람에 그 깎인 금액이 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예. 정도. 그래서 동구청 300하고 또 본청에서 주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데이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거하고 다 해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좀 요청이 많이 옵니다. 직접 와서 좀 더 넓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조금 고심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만족도가 한두 달 이렇게 운영을 해봤지만 참 좋다. 운영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신규인데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독서 능력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꾸준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도서관별로 만족도가 높고 운영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서로 공유를 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부도서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김광수 울주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께서는 2020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